오늘은 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사에 있던 괴상을 보면 자에서 일양이 태동했다가 태동한 이후에 축에서 2양이 되죠. 인에서 3양, 묘에서 4양, 진에서 5양 1음, 사에서 6양이 됩니다. 그러면 한 점의 이 음기가 없이 모두 양기로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비행기가 지상에서 강하게 빠르게 달리다가 상승으로서 차고 올라가죠. 이처럼 강하게 위로 상승하여서 차고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의 운동성을 가진 것이 이 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가 되면 마치 우리 이제 무상을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콜라병에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막 흔들죠. 흔들고 뚜껑을 열면은 펑 하면서 밖으로 확 퍼져나가죠. 이처럼 이 4월이 양력 5월달 되면 꽃들이 화창하게 피어서 암술과 수술이 교배하고 그리고 꽃잎들이 날리고 꽃향기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달이 되면 이러한 확산, 분산, 강한 역동의 역마, 그 다음에 이 사가 뱀이죠.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듯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사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의 변화를 겪습니다. 즉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공의 변화를 이 전공으로 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전공을 바꾼다든지, 혹은 내가 이런 부분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선택에서는 이를 바꾼다든지 해서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변화하듯이 한 번의 변화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사가 몇 개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변화를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는 그러한 변화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가 변화하면서 시선을 한 몸에 받기를 원하죠. 그렇다 보니까 방송, 연애, 엔터테이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폭발해서 갑자기 확 퍼져나가니까 역마의 역동성, 이동성 이런 것들의 의미를 또 사가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퍼져서 확 번져나가기 때문에 빛, 소리, 전기, 전자, 통신 이런 것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이 이 인묘진의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들어가는 강한 확장과 팽창과 그리고 또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에너지가 어떠한 이 괴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음의 요소도 없습니다. 오로지 상승하고 올라가고 위로 치우치는 그런 성향, 위로 상승하는 그런 에너지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름이 되면 금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인묘진까지는 금과 수가 나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소, 에로적인 요소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여름이 되면 금수가 굉장히 반가울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오미 여름일 경우에는 금수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수의 조화를 통해서 목에게 수분을 적당하게 공급하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주가 되는 거죠. 물론 화는 여름이니까 여름다운 화가 활짝 피어 있어야 되겠죠. 꽃이 피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월이 되면 가장 아름다운 구조는 하늘에 병화가 떠서 확 비추고 있고 목이 있으면서 그 목을 적셔줄 수분이 공급이 될 때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인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가 공급되는데 물이 나올 수 있는 관로 혹은 통로 혹은 얼음이 있어줘야 그것을 녹여서 지속적인 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름은 금과 수의 조화를 통해서 목을 적셔줄 때 가장 아름다운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수가 많다, 금수가 퇴과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많음으로 말미암은 나에게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팔자 명리라고 하는 것은 적당함, 그리고 안정적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많으면 여름에 화를 화생토 해서 열을 뺏어가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병화가 떠서 태양이 비추는데 큰 산이 되어서 그 태양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래서 여름에 뜨거울 때는 뜨거움이 있을 경우에는 산이 가로져서 시원함을 줄 수 있겠으나 여름은 또 여름답게 태양이 떠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토는 이제 조금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그늘을 주어서 좋기는 하겠으나 그 여름을 여름답게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해 요소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생토한다 해서 토의 열기를 빼앗는다, 토를 설기시켜준다 라는 의미와 함께 여름의 토는 조금 이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도 과다하고 많으면 어떤 오행이 되든지 간에 많으면 많은 것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죠.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돈이 많지만 건강적인 요소에서 어떻습니까? 재물을 많아서 재물은 또 건강적인 요소니까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묻혀서 건강적인 요소가 상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오행은 적당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나 많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적다고 해서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은요 반드시 금의 장생지로서 이렇게 항상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신사해는 모두 다 장생지면서 역마지면서 계절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죠. 그래서 강한 역동성의 에너지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산은 금이 장생한다, 경금이 장생한다는 것을 반드시 읽어줘야 됩니다. 자, 사에서 뜨거운 여름인데 왜 금이 장생하지, 가을이 장생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4월이 되면은 금성, 하늘에 떠 있는 금성이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성이 장생한다, 금이 장생한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뜨거운 여름으로 가는데 왜 그 얼음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생각이 잘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이건 다 별에서 온 학문들입니다. 사달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면서 사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경금이 장생하는 모습으로서 눈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금이 장생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가 되면 금이 장생하는 힘을 일간의 입장에서 뭔데 금이 장생하는 모습으로서 항상 같이 이것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사는 육양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양지로서 양기만이 태동할 따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가 임묘진을 지나서 싸움이 상승하고 위로 올라가고 차고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이 사달이 되겠죠. 그래서 사의 특징은 찐에서 콜라를 콱 흔들었다가 사에서 팍 펼치게 되면 소리가 팍 나면서 확장, 그리고 팽창, 그리고 폭발 이런 에너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달이 되면 사달의 어떤 그런 에너지의 역동성을 보면 큰 소리가 나서 에너지 압력성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권력성, 그리고 시선을 끄는 검찰, 경찰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분산과 확산은 꽃이 피어서 향기를 주고 꽃가루가 날려서 생명을 퍼뜨리기 때문에 여행이나 이민, 새로운 삶을 위한 확산으로 역동, 역마로 동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확 퍼져나가는 색깔을 가진 지지이기 때문에 빛, 전자, 전파, 통신과 같은 그런 업을 가진다. 또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통행, 배의 유동성을 의미하고, 또 팡 소리가 나면 시선들이 다 돌아가죠. 그래서 남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방송, 연예, 엔터테이너의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보더라도 이 사가 되면 대중화된 음식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대중화된 음식,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것의 옷을 갈아입듯이 이 살을 가지고 있으신 부분은 멀티하게 변화하고자 한다. 전공을 해도 한번 변화하고, 그 다음에 뭔가에 또 있어서도 뭔가 변화하고 색상을 다채롭게 하는 그런 쪽으로 속성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임묘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오미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어깨를 포함해서 심장,
이쪽이 이제 사오미의 구간이죠. 시오미. 그 다음에 차를 보더라도 임묘진 사오미가 앞부분, 앞반바의 앞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대중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앞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는 사중에 경금이 장생한다. 금이 장생해서 뭔가 금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과 스타트를 의미하는데, 금은 4월이 되면은 금성의 별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위치에 오기 때문에 금이 장생한다고 한다. 자, 임묘진이 봄에서 사오미의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가니 사주팔자에 금수의 조화가 있을 때 아름답다. 사오미 여름은 금수의 조화가 반드시 있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금이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금이 많으므로 물이 나오는 관로가 두 군데에서 나오게 되니까 금이 많으면 그 물로 넘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가 적절하게 있었으면 좋다. 수는 좋은데 수가 많을 경우 또 수에 따르는 또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주의해야 되겠죠. 자, 내년에 해가 들어옵니다. 해. 내년에 기해년에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해충 하겠죠. 사해충. 그래서 내년에 살을 가지신 분들은 사해충으로 말미암은 충은 역마 역동성. 그 다음에 일의 번거로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의 번거로움. 그 다음에 충으로 말미암은 어떤 건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사건적인 요소를 반드시 살펴줘야 됩니다. 자, 육신적으로 이 사가 뭔데, 혹은 들어오는 해수가 육신적으로 뭔데, 이것이 해수와 충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래 봐야 되겠죠. 작년에는 술이 들어와서 진과의 충작용이 있었고, 이제 내년에는 역마를 가진 해수가 들어와서 사역마를 동하게 됩니다. 자, 역마를 동하게 되니까 그 역마수로 말미암은 움직임이나 이동,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읽어줄 때 살을 가지신 분들은 내년에 사해충으로 말미암은 그런 에너지의 역동성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묘진을 지나서 사가 되면은 5월달 되면은 눈을 감고 생각하면 온 삼천에 꽃이 피어가지고 향기가 번져 나가면서 꽃이 막 활짝 피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구경하러 오고 축제가 아주 열리면서, 그리고 그 변화무쌍한 색깔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화창하게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금수의 조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오달이 되면 더 필요하겠지만 금수로 말미암은 밸런스가 중요하고 화는 반드시 있어주는 게 좋다. 그래야 그 꽃이 더 활짝하게 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는 이중적인 성격을 좀 가질 수 있다. 토가 있으면서 너무 태양이 비쳐가지고 그것이 열과 빛으로 다가올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로 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과해버리면 태양이 비추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금수의 조화와 함께 토의 어떤 영향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금수가 필요하고 금수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주팔자를 열었을 때 이러한 속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